자, 직위, 직책, 직급, 직함 중에 뭘 여쭤봐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 2, 1.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많은 대기업에서 호칭이 변경된다고 소개를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좀 독특하게 프로님 또는 이제 이름에 님을 붙여서 정지훈님 이렇게 호칭을 변경한다고 하고요. BC카드는 닉네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웃겼던 게 쿠팡은 영어 이름에 님을 붙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뭐 토마스님, 줄리아님 이렇게 호칭을 한다는 건가? 보통은 저희가 영어 이름을 부를 때는 뭐 찰리, 앨리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대기업체에서 이렇게 호칭 직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그만큼 호칭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언어가 바뀌면 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대기업에서 이렇게 호칭 문화에 노력하는 이유는 직급이라는 이 틀이 오히려 직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제약을 준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고요. 좀 더 자유로운 소통, 또 의견 개진도 하고 수평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파격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조직은 좀 어떠세요? 또는 아직 사회 초년생이거나 취준생 분들은 이런 호칭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면 정확하게 호칭 교육을 오리엔테이션에서 시켜주겠지만 일반적인 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사회적인 매너나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게 사회생활에 아주 좋은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매번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직위, 직책, 직급, 직함입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알고는 계시는 게 좋고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이러한 새로운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안 그런 곳들도 많고 기본을 그래도 알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과 이러한 흐름과 사회적 매너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호칭을 한번 쫙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이 사회생활이라는 거는 내 부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부서도 있고 또 뭐 거래처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자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난감할 수가 있어요. 자, 직위, 직책, 직급, 직함 중에 뭘 여쭤봐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 2, 1.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호칭을 할 때는요. 그래서 흔히 접하는 우리가 이 호칭은 직함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이게 또 상사의 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직위.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표현은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직위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직함이 아니에요. 직무상의 지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서열 순서인 차장, 부장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직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이제 기업체에서 쓰는 것들로 표현을 하자면 일반 직원은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사장, 부장 그리고 임원이 있어요. 이 임원은 요즘에 보면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임원급이라고 규모가 20인, 30인 되는 곳, 또 성형외과인데 직원이 한 80명, 100명 되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임원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임원급이라고 한다면 이사, 상무, 정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체어맨. 네, 멋지죠? 네, 대표이사는 직책이지 지위가 아닙니다. 자, 직위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직급이 있어요. 직급은 직위의 최소 분류 단위인데 그냥 이거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도 따위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를 그냥 한데 묶은 체와의 구분. 너무 어렵죠? 공무원 조직이라면 9급, 7급, 4급 이렇게 등급상 구분을 의미하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엄청 자주 쓰진 않지만 N년차 대리, 10년차 과장 이러한 방식을 이제 직급이라고 그냥 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직책입니다. 직무상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팀장, 실장, 본부장, CEO. 그분 있잖아요.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 기사 뉴스 보면 막 이렇게 뜨잖아요. 직책입니다. 근데 이 직책만으로는 서열을 알 수가 없어요. 승진을 하더라도 직책은 그대로의 경우도 많거든요. 팀장 정과장, 팀장 이대리. 그러니까 직책은 같은 팀장인데 직위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함을 아는 게 호칭하기에 좋다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직함을 물을 때 어떻게 물어볼까요?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또는 명함을 보고 직함이 대리님이시네요 라고 한다든지, 상대방에게 나의 직함을 알려줄 때 저는 병원 언니 회사 정주은 차장입니다. B. 저는 병원 언니 회사 차장 정주은입니다. 동그라미. 네,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나 자신을 표현할 때 스스로를 존칭하는 게 아니므로 내 스스로 밝혀야 할 경우에는 직함을 이름 앞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직책이라도 상위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높은 직위로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표현으로 불러주는 게 존중이나 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예의일 수 있기 때문이죠. 상급자를 호칭해야 될 때 성 또는 이름에 직위를 붙여서 정 과장님, 정지훈 과장님 이렇게 호칭하는 게 좋고요. 정대리로 또 예를 들어보자면 나랑 직급이 같은 동료예요. 그러면은 정대리 이렇게 부르거나 준씨 한데, 저는 요즘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고 준님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직함을 불려주면 좋고, 좀 뭔가 애매한 상황이면 준님 이렇게 호칭하는 게 요즘 분위기에 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직함이 없는데 내 입사 선배예요. 그러면 정지훈 선배님, 네. 그리고 나랑 같은 직급이나 또 입사 선배이거나 나이가 좀 더 많은 동료, 혹은 정대리님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요. 하급자는 낮은 직책인 이제 주임으로 한번 예시를 드려보자면 박주임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준씨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도 준님 이렇게, 저는 직장에서도 이렇게 좀 님을 붙여서 존중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무조건 님을 붙이는 게 올바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직책자 앞에서 하위 직책자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막내인 주임이에요. 오늘 김예슬 대리가 연차라는 것을 과장님께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과장님, 김예슬 대리님이 오늘 연차입니다. B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오늘 김예슬 대리가 연차라고 합니다. 이런 게 맞는 상황이에요. 이거 좀 너무 어렵죠, 사회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알고 간접 경험을 하면은 피부에 좀 더 빨리 체득화가 돼요. 근데 너무 백지인 상태에서 저 사람 이렇게 부르나? 저 사람 이렇게 부르나? 이러면 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자칫하다가는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내가 다 알아야 된다보다는 이렇구나, 좀 이러시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이해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길 바라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